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래미상 후보에 BTS가 올라가는 바람에 새벽에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나를 다시 부르겠구나. 네,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금. 새벽 2시에 후보를 발표했거든요. 제가 7월에 교육했는데 그 즈음부터 제가 나오는 방송을 포함해서 제가 쓰는 글 매체 같은 데다가 그래미의 후보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녀서 3개월을 팔아먹었는데. 네, 커리어에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었거든요. 빌보드 징계 때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미상 후보에 못 올랐어. 그러면 이제 안 부르는 거거든. 올라갔어요. 동양계 가수가 이 그래미의 주류 장르의 후보로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래미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이제 제너럴 필드라 그래서 올해 앨범, 올해 레코드, 올해 노래 장르를 이제 떠나서 주요 제너럴 필드라고 불러요. 그 외에는 이제 장르 분야라 그래서 뭐 팝, R&B, 힙합, 재즈 이런 식으로 음악 장르마다 후보를 올리고 시상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BTS가 오른 그 장르는요 팝이에요. 팝, 베스트 팝 듀오 그룹 그러니까 팝 부문에서 최고의 듀오 혹은 그룹의 이제 상을 2명이 듀오나 나왔거나 3명 이상이 나왔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하루 종일 기자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저만이 느끼는 어떤 뉘앙스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빡쳐갖고 죄송합니다. 좀 불편해서 사실은 그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좀 제가 작정을 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다가 그렇습니다. 빡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주요 부문이 아니죠. 이거부터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자들이 네. 전화해서 이거 그렇죠. 주요 부분 아니잖아요. 라고. 네. 왜 그렇게 물어보지? 마치 주요 부분이 아니어야 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받은 게 그렇게 대수로운 장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BTS가 뭐 그래미 후보에 올랐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장르나 뭐 후보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고 미리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죠? 라는 식의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게 이 대목이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대목이 뭐냐면 BTS가 만들어내는 글로벌한 현상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 번 다뤘지만 그 뉴스의 크기에 비해서 국내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상을 내가 항상 받았거든. 예를 들어서 김연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야. 왜? 세계적 인정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잖아. BTS는 그 버금갈 정도의 현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비하자면 아주 수량이 좀 적다. 호들갑 떨기 그렇게 좋아하는 이 미디어들이 왜 이럴까? 궁금증이 평소에 있었거든.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기자들이 일단 자락으로 깐 게 이게 별거 아닌데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캐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제 생각에는 데스크 거기서 바라보는 어떤 방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알게 모르게 이 성과 자체를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은 뭔가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으면 좋겠는 심정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나도 느꼈어. 기사의 양도 굉장히 적죠, 상대적으로. 너무 잘 느끼나? 어쨌든 나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이상한 현상이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그래미를 마무리 짓자면 그래미에서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거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화에서 기생충이 다들 예상하기로는 외국어상 정도에는 후보로 오르고 그거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우리가 전망했어요. 작품상, 감독상 받으면 좋은데 단 한 번도 후보로 올라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갭이 큰 거라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기생충 그걸 한 번에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기생충은 그 이전 한국 영화가 근처도 못 가본 중간 단계까지 한꺼번에 뛰어넘어 버린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나 이 오스카에서 기생충이 상을 받는 것과 좀 비교해서 얘기해 봐주세요.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도 단 한 분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분을 못 봤어요. 뭐냐면 이 BTS가 지금 후보에 오른 부문이 팝 부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팝은 뭐냐면 우리가 R&B, 힙합과 같은 장르의 이름이기도 해요. 팝 스타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팝이라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대중 가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탑40 라디오라 그래갖고 우리 히트곡 나오는 라디오 채널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도. 그런 데서 하루 종일 나오는 음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팝이라 그래요. 팝 라디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팝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주류고 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가장 경쟁이 치열한 그런 부문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재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시장도 자꾸 마이너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장르로 구분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요. 그렇죠. 그냥 인기 있는 노래잖아요. 그 가요에서 이 부분의 탑은 누구냐 이렇게 뽑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해했어. 이때의 팝은 미국의 대중가요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누구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이해가 어려워요. 미국은 지역과 인종과 나이대별로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각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넘나든다는 말로 크로스오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단순히 장르를 넘나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기원은 이 시장 자체를 넘나든다라고 해서 크로스오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마이클 잭슨, 프린스, 뭐 조지 마이클, 비욘세 이런 그러니까 나이하고 지역의 인종에 상관없이 다 먹어주는. 그렇습니다. 그게 팝이라는 거예요. 아. 네, 장르와 상관이 없어요. 팝이라는 스타일이 물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팝이라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 가요, 가장 제너럴한 미국 대중음악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 컨트리 음악, R&B 음악, 힙합 음악, 장르로서 그거는 특정한 또 시장과도 엮여 있죠. 인종하고도 엮여 있고 그런 게 확실한 음악들은 장르에서 주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음악 그런 걸 우리가 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칸츄리풍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또는 뭐 R&B풍이 있다 하더라도 예. 재즈풍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크로스오버로 모두를 상대로 한 가장 경쟁이 심한 그 장르에 들어가 지금 겨루는 그렇죠. 거다. 예, 어떤 노래가 디테일적으로 좀 재즈풍이다 이런 건 상관없이 지금 BTS는 미국에서 팝 아티스트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오, 오케이. 오스카상에서 작품상 후보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장르 후보로 올라가느냐. 오케이, 이해했어. 예. 그런데 제가 총수님하고도 몇 주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것 같고. 성과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두 가지의 복합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BTS 현상에 속도로 못 따라가서 문화 지체로서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점도 있겠죠. 우리가 오버하는 거 아닐까? 불안감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BTS가 마치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듯한 뭔가 불편한 심정들이 있어. 얘들은 왜 이러지? 좀 뇌피셜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뇌피셜.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거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BTS라는 이 현상, BTS의 미국에서의 성공, BTS의 세계적인 열풍 자체가 제도권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권을 점하고 있는 그 언론일 수도 있고 뭐 프로모터일 수도 있고 음반 회사일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썩 납득이 가지 않고 유쾌하지도 않아요. 자기 힘이 입증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점하고 있는 위치에서 자기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거치지 않고 성공해 버렸으니까 자기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는 성공의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더스트리, 이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의 각 주체는 자기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 가수의 성공에 이바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써주는 기자 또는 뭐 잘 출연시켜주는 PD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획사의 능력이라든가 이 산업의 구성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의 협업으로 그러면 내가 만든 거야 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커넥션들 이걸 거치지 않고 막 성공해 버렸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몇 번 틀어줬으니 됐어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BTS 현상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했어요. 어떤 이 풀뿌리 같은 운동 비슷하게 전 세계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서 팬들의 자발성과 그들 간의 연대. 예전에는요, 외국 팬과 한국 팬들의 연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팬은 한국 팬이고 외국 팬은 외국 팬이었어요. 근데 이 아미라는 존재는 독특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컨텐츠를 번역하고 그들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기존의 기획사가 갖고 있는 PR팀의 능력이라든지 프로모터의 능력 이런 것들보다 우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능력도 우회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힘이 미치지 않은 존재의 등장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기여한 바도 없고
그리고 자기 힘도 미치지 않아요. 자기 힘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는 내 영향력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한테는 기분이 나쁜 존재죠. 우리 언론계에서 잘 알려져 있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 BTS 다른 그룹에 비해서 소통이 쉽지 않다. 소통이 쉽지 않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뭐냐면 섭외가 이렇게 쉽지 않고 기자가 네. 인터뷰 좀 하자는데 잘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BTS 쪽에서도 이 시스템에 빚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비싸게 군다 이거지. 그럼 자기들이 조져봐야 아무 영향이 없잖아. 그런 존재의 등장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다. 믿기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과거에는 해외 진출이라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먼저 미디어의 힘과 기획사의 힘으로 정복을 하고 그 힘으로 가까운 아시아 시장을 점령을 하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와 자본으로 미국 시장의 프로모터와 에이전시를 통해서 타진을 해서 주요 방송국에 하나씩 알리는 시스템이 존재해 왔거든요. 근데 BTS는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아이돌 그룹 같은 배우 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도 메이저가 아닌.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빌보드, 롤링스톤, 세계적인 언론들이 먼저 보도를 하고 팬들의 열풍 자체가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납득시키는 인기가 있고 팬덤이 있는 게 아니라 팬덤이 이 시스템에서 BTS의 위상 자체를 거의 강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세야. 얘네들이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스타야. 우리나라 케이팝의 역사상 그렇게 미국 팬들이 발견을 해서 그들의 열렬한 환호가 한국으로 전해져서 우리의 거꾸로. 한국 대중들을 자극하고 팬층을 넓힌 역사는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난감을 넘어서 기자들이라는 건 누군가를 띄우던 누군가를 죽이던 그 영향력으로 존재 가치가 입증되는 존재거든요. 이 BTS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전혀 미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이 군을 잘 알잖아. 절렬한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자잘한 복수심이에요. 날 무시했어? 그래, 잘 되나 볼까 한번? 견디나 볼까? 그래, 이게 있어요. 근데 BTS는 그 넘어 있는 존재인 거지. 내가 때릴 수 없으면 하나는 너무 대단해서거나 하나는 사실은 별게 아니어서야 하거든. 근데 후자가 마음이 편하잖아. 그런 심리적 흐름으로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 BTS 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팬들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해요, 팬들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BTS의 성공은 이제 어느 정도 보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위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이 그것보다 사실은 못 미치는 어떤 활약을 보였을 때 미디어에 보도되는 양이나 그 커버되는 범위를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고 실제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아다르고 어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가령 이번 그래미 같은 경우 어떻게 들어가냐면 주요 부문에서 등극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든지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아무리 마이너 장르라도 그래미 후보에 올랐다고 하지.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기사가 잘 안 된다. 기사거리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높으신 분들께서 이게 대단한 거 아니야. 네. 또 그거는 문화 지체네. 그렇죠. 그 소위 이제 데스크급쯤 되면 야 BTS 그 뭐라고 뭐 짧게 해. 이해가 안 가니까 아예 네.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현상을. 예전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역일 시절에는 조그만 거 막 부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국제 음악상 이런 거 받았다고 쳐봐요. 그 국제 음악상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 상을 만든 나라 거기서밖에 모르는 조그만 상이야. 근데 동남아를 휩쓸고 왔다니 뭐 이렇게 보도를 썼었어요. 과거에는 BTS를 똑같이 보는 거지. 야 이거 별거 아닌데 지금 호들갑 떠는 거야.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2012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그 분들은 굉장히 열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거는 아이돌에 대한 폄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어린 애들이 그냥 모여서 춤추고 그런 거 뭐 노래냐 씨발 데스크급쯤 된 그쵸. 사람들한테 있는 인식이지. 내가 들어봐서 딱히 뭔가 나에게 못 알아듣겠거든 가사도. 네, 가사도 가사는 그렇고 나도 못 알아듣겠어. 많이 듣다 보면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이제 음악이, 세련되고 신나. 이거 뭔가 세련되게 뽑혔구나.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사거리가 안 돼. 제가 이제 오늘 재밌게 들은 얘기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 높은 분이신데, 야 이거는 다이너마이트가 상을 받은 거지 BTS가 상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곡이 뭐 어쩌다 좀 떴다. 하지만 이거는 BTS가 거둔 성취는 아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그래미는 이 업계의 정말 전문가들이 이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입니다. 음반을 몇 장씩을 낸 가수, 작곡가,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말로 고집이 있죠. 나쁘게 보면은 뭔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느려요. 선수들끼리는 가장 늦게 인정하는 법이지. 그렇죠. 선수들끼리는 예. 야, 이게 하루 이틀 하다 그러면 그쵸. 사라질 거야. 네. 근데 지켜보다가 제 선수 맞네. 네. 하고 받아들일 그 시점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얘네가. 레코딩 아카데미가 BTS가. 힙합을 받아들이는 데만 해도 십수년이 걸렸고 여전히 그래미 안에서는 대세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아시안 아티스트, 우리 생각에는 지금 유튜브가 난리 났으니까 아카데미 회원들이 끄떡끄떡 하겠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 BTS가 왜 받았을까?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빵 터졌으니까 하나 준 거야.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BTS가 2018년에 그래미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LA에. 거기서 관련 전시를 열고 그쪽에서 인터뷰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BTS의 음악에 대해서 그 어떤 한국 언론과 평론가들도 하지 못한 심도 깊은 질문을 나눠요. 그리고 그 이듬해 열린 그래미에서 BTS가 앨범 패키징 부문에 후보에 올라요. 그리고 상을 시상하는 시상자의 위치로 씁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 이듬해 BTS가 올타운 로드라는 곡의 리믹스곡 서울타운 로드라는 곡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연으로 릴낙스 X의 공연에 공동 공연자로 초청이 돼서 그래미 무대에 오릅니다. 수상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BTS를 인정하는 거였구나. 그렇죠. 그래미가.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 느린 중년 백인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지, 심지어 처음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레이더 안에서 두면서 그들을 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너무 인기 있으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래 베스트 팝 듀오 하나 올려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짜여져 있질 않아요. Yes. 꾸준히 이들이 쌓아온 레퓨테이션, 신용의 결과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곡, 신나는 곡이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모멘텀을 갖고 그들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긴 겁니다. 후보로 올릴만 하게는 됐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 양반밖에 없어. 박수!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래미상이라는 게 로컬이 맞죠. 그렇습니다. 오스카상이 그랬듯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스카상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거꾸로 다들 올라가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생충이 한 번에 해낸 것이고, 이제 음악은 BTS가 단계적으로 밟아서 주목을 훅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미국 사회의 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중에서도 이 엔지니어나 이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일 꼴통이거든, 원래. 자기 거밖에 몰라. 그래서 안 껴준단 말이야, 잘. 그 사람들이, 얘는 후보로 넣어도 되겠네, 이제. 그 음악적으로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놀 수는 되는 것 같다, 야.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요 부문에 실패한 BTS라는 표현과 미국 언론에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미 스너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미가 후보가 공개되면 그래미 후보만큼이나 유명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놀러보는 게 그래미 스너. 그래미는 누굴 무시했나 이번에. 이번 그래미는 대표적으로 위크엔드라는 가수가 싸그리 전멸을 했어요. 정말 위크엔드라는 가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레트로 이 신스팝 열풍의 이 오리지널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위크엔드라는 가수가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첫 번째 대단한 뉴스였고 이 사람을 왜 무시했지? 그렇죠. 그래서 위크엔드가 트윗으로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라는 분노의 트윗도 올렸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그것도 주요 언론들입니다. 그래미 스너베 하나로 누굴 뽑고 있느냐? BTS를 꼽고 있어요. 그래요? BTS가 팝, 락 부문에 듀오 그룹에 오른 것은 물론 K-팝으로서 역사적인 성과이나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의 representation, 그거를 대표하는 결과로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야, 이 정도 해냈는데 하나 올려주냐라고 할 만큼이라 이거죠. 오히려 자기들은 자기 시스템의 약점이라든지 그들의 한계가 보이는 거죠. 우리 그래미 야, 또 이거 그 노인네 그 엔지니어랑 그렇죠. 뭐 가수랑 그래미가 그래미 했구만 또. 백인들끼리 모여서 아저씨들이 또 지들끼리 BTS 무시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나라 기자들이요. 내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마음이 작아요. 그래도 좋은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죠. 착한 기자 있어요. 네네. 능력 있는 기자도 다 있죠, 물론. 근데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마음이 작아요. 마음이 너무 작아. 그만해, 씨발. 저는 이제 자기가 너무 중요해. 자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국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레 먼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외국 언론에서는 BTS를 그래미 스노비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데. 그런 정도까지 갔는데 왜 우리가 그 성과를 애써서 그래도 아닐 거야. 거기 주식이라도 한 주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 동감.